서울 북촌 500년 역사의 안동권 씨 종갓집의 위세가 고스란히 담긴 한옥 지정제의 사랑채. 시어머니 권희숙 여사는 갓 며느리로 들어온 이서연을 마주하고 앉았다. 희숙은 가문의 무게를 평생 짊어진 이 시대의 종부로 그 기품은 달 항아리처럼 희고 단정했으나 속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서연 씨는 재주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양 미술 갤러리의 수석 큐레이터라지요. 그러나 우리 집은 서양의 화려함보다는 조선 백자의 미덕을 숭상합니다. 비움과 절제 그리고 흠집 없는 완벽함이지요. 희숙 여사는 말을 맺으며 자신의 소반 위에 놓인 깨끗한 백자 사발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서연은 희숙의 엄격함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짙은 남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손목에는 금속 대신 낡은 옥 팔찌를 차고 있었다. 이것은 첫 만남 전 시어머니의 취향과 종가의 역사를 철저히 공부한 서연의 작은 시위였다. 어머님, 저는 청자와 같습니다. 빛깔은 화려하나 뿌리는 땅에 두었지요. 저는 어머니의 백자가 가진 비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백자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희숙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서연은 이미 종갓집의 규칙을 무시하는 대신 그 규칙을 존중하는 척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었다. 그녀에게 백자는 아름다운 유물이지만 희숙에게 백자는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이 미묘한 정의의 차이가 두 여인의 갈등을 예고하는 첫 균열이었다. 서연이 시집 온 날 희숙 여사는 가문의 보물인 낙연문, 다랑아리를 며느리의 방이 아닌 자신의 서재에 옮겨놓았다. 그것은 이 집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결혼 후 서연의 삶은 이중생활이 되었다. 낮에는 수백억 대의 작품을 다루는 날카로운 큐레이터로, 밤에는 희숙 여사가 짜놓은 종가의 시계에 따라 움직이는 며느리로 살아야 했다. 희숙 여사는 서연에게 종부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혹독한 잣대를 들이댔다. 며느리가 갤러리 일로 바쁠 때면 희숙은 일부러 집안 행사를 기습적으로 잡았다. 오늘은 시댁 조카들 상견례가 잡혔다. 내일부터 3일간은 종가 김장이다. 외부 일은 잠시 미루어 두는 것이 어떠니? 종가의 안주인이 집안일에 소홀해서야 되겠느냐. 서연은 억지로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 했다. 그녀의 큐레이팅 작품이 해외 경매에 오를 기회를 놓쳤고 갤러리에서는 서연의 부재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남편 태준에게 하소연했지만 태준은 늘 어머니의 편이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 내가 조금만 참으면 어머니도 널 인정해 주실 거야. 종가의 전통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서연아. 서연은 태준의 조금만이라는 말에 절망했다. 그것은 평생 지속될 침묵과 희생을 강요하는 주문과 같았다. 가장 첨예한 갈등은 종가 문서고에서 발생했다. 서연은 종가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겠다는 포부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문서들을 정리하려 했다. 희숙 여사는 이것이 금기의 영역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것들은 이 집안의 역사이자 영혼이다. 외부인의 손을 타서는 안 돼. 당신은 이 집안의 며느리지 역사학자가 아니다. 어머님, 문서는 묻어두면 휴지가 됩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디지털 아카이브하여 가문의 역사를 영원히 보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인이라면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연의 단단한 질문에 희숙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희숙이 서연을 통제하려 할수록 서연은 전통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갔다. 종부로서의 희숙의 권위가 서연의 전문성 앞에서 위협받기 시작했다. 희숙 여사의 불안감은 점차 집착으로 변했다. 그녀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심지어 서연의 갤러리 전시에 몰래 참석해 혹평을 일삼았다. 서연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들의 관계는 한계를 향해 치달았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날은 종가의 대규모 추수감사 제례를 앞둔 주간이었다. 서연은 제례에 필요한 모든 식재료를 직접 유기농으로 준비하려 했지만 희숙은 일제히 거부했다. 종가 음식은 어미의 손맛과 대대로 내려온 방식이 생명이다. 당신의 새로운 방식은 이 신성한 제례에 불필요하다. 희숙 여사는 서연이 직접 만든 장을 맛보더니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그 장을 화단에 쏟아버렸다. 이것은 간장이 아니라 잔물이다. 이따위 것으로 조상께 제를 올릴 순 없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가 종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바쳤던 진심의 상징이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희숙에게 맞섰다. 어머님은 이 종가를 지켜오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종가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새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십니다. 이대로라면 종가의 역사는 박물관 유물처럼 빛을 잃을 겁니다. 희숙 여사의 얼굴이 백자처럼 하얗게 질렸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너는 내 아들의 짝이 아니다. 이 집의 격을 떨어뜨리는 요물이다. 그 순간 희숙 여사가 가장 아끼던 낙엽문 다랑아리를 서재의 높은 선반에서 꺼내려 했다. 불안한 심정으로 손을 뻗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천둥처럼 날카로운 소리가 지정재를 갈랐다. 다랑아리는 바닥에 떨어져 수백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났다. 희숙 여사는 충격으로 숨이 막혀 주저앉았다. 자신의 완벽했던 삶, 종부로서의 긍지, 그리고 평생의 고독이 그 백자처럼 깨져버린 것 같았다. 대신 그녀는 차분하게 방을 나섰고 갤러리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 남편 태준의 만류도 듣지 않았다. 그 집을 떠나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종부가 아닌 이서연으로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서연이 떠난 후 지정재에는 깨진 다랑아리처럼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희숙 여사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집거했다. 그녀는 아들에게도 집사에게도 깨진 항아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 파편들은 희숙에게 자신의 실패와 균열을 상징하는 거울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희숙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 항아리를 제가 수리하겠습니다. 희숙 여사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다시 지정재를 찾았다. 그녀는 집사에게 깨진 다랑아리 파편들을 모두 조심스럽게 흰 상자에 담아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갤러리 대신 조용한 수리 공방을 빌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큐레이터 경험을 살려 한국과 일본의 장인들에게 자문하며 킨츠기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킨츠기는 깨진 도자기를 오칠과 금가루를 이용해 이어붙이는 일본의 전통 기법이다. 깨진 자국을 흠이 아닌 역사와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예술이었다. 서연이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데는 3개월이 걸렸다. 얇은 금빛 선이 다랑아리의 깨진 면을 따라 흐르며 완벽했던 백자는 상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금빛 선은 마치 혈관처럼 다랑아리의 몸체를 감쌌고 백자가 겪어온 시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그 작업이 희숙 여사의 고독한 삶을 이해하는 과정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희숙 역시 평생 종부라는 완벽한 백자로 살기 위해 자신을 억눌러왔던 것이다. 3개월 후 서연은 복원된 금자 다랑아리를 들고 지정재로 돌아왔다. 마침 희숙 여사가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희숙은 예전보다 훨씬 작고 초췌해 보였다. 서연은 다랑아리를 희숙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항아리는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고 금빛 이음새는 눈부시게 반짝였다. 어머님, 이젠 이 항아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죠. 하지만 이 깨짐이 항아리를 더욱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백자의 미덕은 비움이지만 킨츠기의 미덕은 채움입니다. 저는 이 가문의 어머님의 완벽함 대신 저의 채움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희숙 여사는 항아리를 들어 올렸다. 깨진 조각들이 이어지며 만들어낸 금빛 문양은 그녀의 깊은 주름살처럼 시간의 흔적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었다. 희숙의 손끝이 금이 간 이음새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빛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나 대립이 아닌 깊은 이해와 가족애가 담겨 있었다. 희숙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 깨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구나.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손은 오칠과 금가루 작업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나는 내 아픔을 너에게 강요했다. 이제 내가 이 지정재를 내 방식대로 채워나가거라. 그날 이후 금빛 선이 이어진 다랑아리는 지정재의 가장 귀한 자리에 놓였다. 그것은 더 이상 완벽함을 강요하는 백자가 아닌 상처를 끌어안고 조화를 이룬 새로운 종가의 상징이 되었다. 서연은 지정재의 안채를 보존하되 사랑채를 금자 갤러리로 바꾸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전통 도자기와 현대 미술을 융합하는 큐레이팅을 시작했고 희숙 여사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두 여인의 불완전한 화해는 완벽함만을 추구했던 종가의 진정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낙엽문 다랑아리가 금빛으로 복원된 후 지정재에는 묘한 휴전이 찾아왔다. 시어머니 희숙 여사는 더 이상
서연의 갤러리 일을 비난하지 않았고 며느리 서연은 종가의 재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존중의 벽이 세워졌다. 희숙은 서연에게 종가의 재산 관리를 맡겼다. 그것은 그녀의 전폭적인 신뢰의 표시였다. 서연은 종가의 낡은 건물들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종토를 활용한 수익 사업을 구상하는 등 현대적 감각으로 가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의 개혁은 집안의 다른 어른들, 즉 시숙모들과 시고모들의 눈에는 거슬렸다. 그들은 희숙 여사의 엄격한 통치 아래 수십 년간 며느리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었다. 서연이 시어머니를 넘어섰다는 사실에 질투와 불만이 커져갔다. 특히 시어머니의 동생이자 깐깐한 성격으로 알려진 권숙희 고모는 노골적으로 서연을 경계했다. 형님, 그 며느리가 서약물을 먹어 집안을 거덜내는 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종가의 역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건 안 될 말이지요. 희숙 여사는 예전 같으면 고모의 말에 동조했겠지만 이번에는 단호했다. 숙희야. 너는 백자가 깨지지 않도록 막는 일만 했지 깨진 백자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는 몰랐다. 서연이는 깨진 것을 이어붙이는 능력이 있다.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새로운 구도는 서연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희숙과의 갈등은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가문 전체를 상대해야 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든든한 방패 아래서도 종가의 깊은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서연은 종가 문서고를 정리하던 중 희숙 여사의 어린 시절 일기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희숙 여사가 젊은 시절 한복 대신 양장을 입고 화가를 꿈꾸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미완성된 달 항아리 스케치가 있었다.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나는 완벽한 백자를 그리고 싶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내가 붓 대신 종가의 살림도구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다. 나의 꿈은 깨진 백자처럼 금이 간 채로 남았다. 나는 그저 종가의 껍데기가 되어야만 하는가. 서연은 큰 충격에 빠졌다. 희숙 여사가 그토록 완벽한 백자에 집착했던 이유, 그리고 서연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질투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희숙은 종부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그 상실감을 며느리에게 대물림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희숙의 아픔을 이해했지만 이 사실을 함부로 꺼낼 수 없었다. 희숙에게 그 일기는 평생 감춰온 상처이자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서연의 금자 갤러리 개관이 결정되었다. 서연은 복원된 낙엽문 다랑아리를 메인 전시품으로 내걸고 현대 작가들의 작품과 조화시키는 획기적인 기획을 했다. 개관일 시어머니 희숙은 처음으로 서연의 갤러리에 나타나 덕담을 건넸다. 이 모습은 집안 어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권숙희 고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희숙이 서연에게 몰래 건넨 종가의 비자금 장부를 훔쳐냈다. 이 비자금은 3대에 걸쳐 가문의 어려운 일에 대비해 몰래 마련해둔 돈이었고 희숙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권숙희는 갤러리 개관식 당일 이 장부를 들고 나타났다. 형님, 이 며느리가 고작 갤러리 따위를 위해 종가의 돈을 유용하려 한다지요. 비자금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가문을 위함이라더니 이제 며느리가 가문의 돈을 함부로 쓰게 두실 겁니까? 이 돈은 종손의 이름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순식간에 갤러리 안은 소란스러워졌고 희숙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서연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재산 관리만 맡았을 뿐 그 돈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서연은 희숙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녀는 갤러리 개관식에서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비자금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종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고모님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서연은 갑자기 복원된 금자 다랑아리를 들어 올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금빛 선을 따라 항아리에 집중되었다. 이 다랑아리는 어머님의 완벽함이 깨지고 저의 노력이 더해져 다시 태어난 작품입니다. 이 금빛 이음새는 저희 두 여인의 상처와 화해의 상징이지요. 저는 이 항아리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서연이 희숙 여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팔아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희숙 여사는 충격으로 쓰러질 듯 했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단력을 읽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낙찰금 전액은 종가 아카이브 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겠습니다. 종가의 비자금이 아닌
투명한 재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낡고 잊힌 전통 예술을 복원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종가가 시대의 주역이 되는 길입니다. 어머님, 허락해 주십시오. 희숙 여사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자신이 포기했던 화가의 열정과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용기를 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백자의 껍데기에 갇혀 지켜온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였다. 희숙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권숙의 고모를 지나쳐 서연의 옆에 섰다. 이 다랑아리는 이 가문의 역사가 가장 아꼈던 작품입니다. 서연이가 이 항아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는 우리 가문뿐 아니라 이 땅의 전통 예술을 살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내 며느리 이서연에게 모든 권한을 맡깁니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 종가의 정신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희숙 여사의 단호한 지지는 종가의 어른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희숙 여사를 바라보았고 희숙은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화가의 꿈이 며느리를 통해 부활하는 기쁨이었다. 경매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다랑아리는 수십억 원에 낙찰되어 재단의 씨앗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전문성과 열정으로 마침내 시어머니의 권위를 꺾지 않고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경매가 끝난 후 서연은 희숙 여사와 단둘이 지정제 안뜰의 은행나무 아래에 앉았다. 노란 은행잎이 가을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어머님, 낙찰금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금자재입니다. 깨진 백자를 금으로 이은 집이라는 뜻이지요. 희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옳았다, 서연아. 나는 평생 완벽한 백자가 되려 했지만 사실은 깨지기 쉬운 자기에 불과했다. 너는 나를 다시 금으로 이은 것이다. 아닙니다, 어머님. 이 가문의 진정한 백자는 어머님이십니다. 저는 어머님의 오랜 꿈과 희생을 이 시대에 맞게 이어붙였을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비자금 장부는 제가 아니라 재단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은 희숙 여사가 예전에 자신에게 맡긴 장부를 돌려주었다. 희숙 여사는 장부를 받지 않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젠 내가 이 집의 종부다. 너는 새로운 종부다. 백자의 완벽함을 버리고 깨짐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인 종부. 너의 방식대로 이 집을 이끌어 나가거라. 희숙 여사는 다음 날 자신의 서재에 걸려있던 낡은 다랑아리 스케치를 서연에게 주었다. 이것은 내 미완의 꿈이다. 이제 내가 완성하거라.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스케치를 받았다. 희숙 여사는 이제 종부의 굴레에서 벗어나 서연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예술적 식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의 갤러리에서 가장 열렬한 관람객이 되었고 서연은 시어머니를 자신의 전시회의 최초 평론가로 모셨다. 두 여인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수직적 관계를 넘어 같은 꿈을 꾸는 두 예술가의 관계로 발전했다. 지정제는 더 이상 엄격한 전통의 굴레가 아닌 전통과 현대가 만나 금빛으로 조화를 이루는 문화의 전당이 되었다. 희숙 여사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백자는 깨어져야 비로소 역사가 된다. 서연아,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미 금을 가졌으니. 서연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이젠 저희가 함께 이 종가를 가장 아름다운 금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함만이 미덕이라 믿었던 시대의 끝에서 상처와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깨닫게 하는 새로운 종가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